다양한 또 주말 사이에 있었던 소식들 모아서 월가의 뉴스레터를 통해서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도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지금 미국 대선은 과연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이제는 한 달 조금 더 남은 가운데 오늘도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봉영식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먼저 월가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주말 잘 쉬셨어요? 주말 휴일. 네, 휴일 잘 쉬었죠. 쉰 게 쉬는 쉰 게 쉬는 게 아니죠? 쉬는 게 아니고. 전 거의 어제 밤샌 것 같아요. 그래요? 미국 시장 보느라. 미국 시장 보느라. 그렇다 쳐요 그냥. 화요일 날 이제 네. 가족분들하고 이제 술을 한잔 했는데 네. 어제 거의 뭐 시체로 죽어 있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네, 너무 많이 먹고. 거의 신생아처럼 같이 이제 로이랑 옆에서 너 잘 때 나도 같이 잘게. 이제 이런 회복이 안 느낌으로. 되는 것 같아요. 몸이.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가? 뭐 하여튼 회복이 저도 잘 안 되는. 화요일 날 너무 요새 이제 술이 땡겨가지고 한번 술을 먹을까 내가 술을 먹다가 내가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쵸. 참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 생각해야죠. 네. 자, 오늘 또 월가 뉴스레터 보도록 열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10월 10일 목요일이고요. 미국 이제 로보택시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10월 10일이 되면 미국 시간으로 10월 10일이 되면 이제 AMD의 AMD에서 이제 AI 관련해서 그런 이벤트도 또 있고 또 이제 로보택시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려고 하는 상황인데, 자, 오늘 제가 좀 준비한 내용 중에 로보택시에 대해서 많은 전망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자들이 약간의 그 관계자들이 자, 어떤 이야기가 조금 흘러나왔는지 블룸버그에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같이 그런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는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바로 오늘 제가 제목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 놓긴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은 꼭 댓글에 우리나라 걱정을 해야지 미국 허리케인을 걱정하냐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 허리케인이요, 민주당 입장, 특히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입장에서는 엄청난 시험대에 오른 그러한 어떤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의 이 허리케인 자체가 어떻게 대비하느냐,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대선판까지 흔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00년 만에 가장 강한 초강력 이제 허리케인이 지금 이쪽 플로리다 주를 이제 관통할 것으로 좀 보여지다 보니까 지금 오른쪽 보게 되면은 이렇게 뭐 지나간다는 거예요, 플로리다 주를. 예, 그리고 지금 이번 이 허리케인 자체가 엄청난 이제 해일을 몰고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15피트가 넘는 해일이 올 수도 있다는데, 지금 이 방송에서 이 아나운서가 이 앵커분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웃을 일이 아니죠. 네. 9피트가 어느 정도 이제 실감을 하는지 이게 이 시뮬레이션을 좀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이게 9피트가 이 정도인데 15피트라고 한다면 뭐 거의 뭐 쓰나미 수준으로 좀 그러한 자연재해가 뭐 생기지 않을까. 자, 그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방송에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도 뭐 미국의 여러 뭐 대선 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허리케인이 좀 어느 정도 이제 뭐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지만은 어느 정도 규모인지도 아마 제가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허리케인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런 미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주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시즌이 시작되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금융주로 시작을 해서 실적 발표가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섹터별 자금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또 어떤 섹터에 작은 돈이 좀 모였는가, 그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파이퍼 샌들러가 매년 가을쯤 되면 10대들에게 선호 브랜드 설문조사를 해요. 자, 이번에 선호 브랜드에 대해서 어떤 브랜드를 좀 선호하는지, 또는 어떤 브랜드가 뭐 1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각 분야별로, 자, 그 부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MC 의사록 주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로보택시 업데이트 내용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증시 대표 지수를 보게 되면 다우존스는 1.03% 상승했고요. 그리고 나스닥은 0.6% 상승했고, S&P 500 0.7% 상승, 러셀 2000 지수가 0.2%, 0.23% 상승했는데 뭐 상대적으로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수가 뭐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또 뭐 사상 최고치를 또 갱신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였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너무나도 좋은 미 증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50bp 이후에 좀 자극적인 증시 상승을 또 기대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최근 들어가지고 실적 발표 시즌 특히나 EPS에 대한 성장률이 하향 조정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약간 눈치 보는 그런 모습도 일부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시즌이 어떻게 나올지가 가장 또 중요한 그런 이벤트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반적인 섹터 흐름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뭐 상승하다가 또 다시 또 하락을 하는 뭐 여러 가지 변동성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0.18%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예, 테슬라 로보택시 이벤트를 앞두고 뭐 투자자들이 큰 기대 또는 뭔가 기대에 있어서 약간은 좀 실망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2015년 때부터 로보택시를 발표하겠다. 로보택시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고 나서 지금 10년 동안 좀 묵히고 묵혔던 그런 떡밥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또는 기대치보다 또 하회하는 경우에는 또 일부 뭐 조정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뭐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자,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단독점 이슈 때문에 마이너스 1.59%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일부 뭐 여러 악재, 뭐 보잉 같은 경우는 악재가 나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나쁘지 않은 예, 그런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리와 유가도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금리 같은 경우에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뭐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FOMC 의사로 공개가 되면서 일부 그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나오게 되고 뭐 25bp 의견을 또 내신 그런 위원들도 계시고 50bp를 내신 분들 전반적으로 근데 금리 인하는 했어야 됐다라는 그런 의사로 공개가 됐는데요. 자, 그 부분 뒤에 가서 제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유가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의 전개가 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좀 불확실성이 좀 증폭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어제 사실 수요일은 월머블을 쉬었기 때문에 제가 업데이트를 못 해드렸는데 수요일 날 유가가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예,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준 후에 또 일부 오늘도 소폭의 또 변동성이 있었다. WTI 기준으로 73.5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별 소식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테라 랩스입니다. 데이터 센터 연결하는 데이터 센터 연결 칩을 만드는 그러한 이제 기업인데요. 인공지능을 위한 새로운 패브릭 스위치를 선보인 후에 주가가 16%대 상승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기업을 보게 되면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라인인데 시티의 투자 의견 상향 조정에 주가가 10%대 상승했다. 주당 순이익에서 상당한 성장을 보일 것이고 이는 순이익 상승과 마진 확대 가능성이 크다라고 시티에서 평가를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레딧입니다. 레딧은 제프리스가 매수 의견을 좀 제시를 했어요, 이번에. 자,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2%대 상승했고요. 최근에 사실 레딧의 사용자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수익화 격차가 좀 좁아지고 있고 경쟁사 대비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레딧에서도 뭐 긍정적인 의견을 제프리에서 내놨고요. 네. 그리고 아르카듐 리튬이라는 그러한 기업인데 이제 광업 또는 이제 금속 관련해서 광물을 캐는 그런 회사다. 근데 리오틴토라는 또 대표적인 기업이 있어요. 같은 이제 경쟁사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리오틴토가 주당 5.85달러에 회사를 인수하겠다라고 발표한 후에 주가가 30%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리오틴토는 소폭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길랩입니다. 모건 스탠리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주가 7%대 상승했고요. 소프트웨어 제공 파이프라인에서 넓은 제품군으로 시장의 핵심 기업이 될 것으로 모건 스탠리에서는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투자 의견 상향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고요. 또 보잉도 이제 오늘 뭐 3% 넘는 하락을 좀 보여줬었는데 노조 파업이 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마지막에 이제 3%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P 글로벌 신용평가에서도 회사 신용 등급의 부정적 전망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보잉이 뭐 최근에 뭐 지속적으로 좋지 않죠. 예, 그래서 오늘 주가가 일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시장을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는 이제 데이터를 하나씩 좀 열어보도록 하겠는데 EPS 성장 전망치 우리가 이 데이터를 되게 종종 보면서 앞으로 시장이 과연 더 오를 수 있을까를 가늠을 해보잖아요. 예. 근데 지금
사실 몇 번인지 뭐 예전에는 막 새기도 했는데 S&P 500이 올해 사상 최고치를 한 50번 됐나요? 한 4-5번 됐을 거예요. 4-5번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경신하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을까가 어떻게 EPS 성장 전망치에서 나옵니까?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을까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 뭐 모르죠. 가이던스를 어떻게 내놓느냐에 따라서 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시장에서 예상을 하는 그 부분을 보게 되면 네. 뭐 제가 이 부분을 아마 뭐 정말 한 7, 8번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최근 들어가지고 일단 하반기부터 실적 시즌이 조금 이제 발표가 나오고 내년까지 어느 정도 흐름을 보일 것인가.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어디에 우리가 좀 초점을 둬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아마 요 표로서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거 M7의 이제 쏠림 현상에서 이제는 그 나머지 기업들로 특히나 뭐 493개의 기업, S&P 500 기준을 보게 되면 자, 그러한 기업들로 조금은 무게 중심이 좀 옮겨가지 않을까? 또는 신흥국 시장 또는 뭐 러셀 2000 지수, 특히나 금리 인하에서 조금은 수혜를 그나마 받을 수 있는 그런 중소형 기술주들 또는 뭐 제약바이오 기업들, 그런 섹터들을 아마 시장에서는 많이 이제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 초창기이기 때문에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M7의 EPS 성장률은 조금씩 내려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을 보게 되면 이번 2024년 3분기 예상 EPS 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M7의 EPS도 전망치가 좀 낮아진 상태긴 한데 나머지 493개의 기업들도 이번 분기에서는 좀 낮아져 있어요. 이게 보시게 되면 하늘 색깔로 보시면 이게 493개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늘 색깔이 이번 3분기에는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다음 분기부터는 껑충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아마 이번 실적 발표 또는 하반기까지 좀 연결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시장의 좀 전망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M7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좋은 이제 EPS를 보여줬죠. 성장률을 보여줬는데 그 부분이 일부 이제 어느 정도 좀 뭐랄까요, 뭐 안정화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일부 쏠림 현상에서 조금은 좀 벗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요 표로서 우리가 좀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네. 러셀 2000 지수에 대해서도 이제 EPS가 과거보다는 금리 인상 시기 때보다는 또는 금리 동결 시기보다는 조금은 또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러한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좀 미국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물론 일각에서는 포트폴리오에 M7의 가장 뭐 강력한 기업은 한두 개씩은 우리가 포트로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안정성으로 좀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많이 내주시고 계세요. 그만큼 이제 포트폴리오가 많이 다양해지는 그런 어떤 초입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도 한번 같이 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사실 중국 시장이 또 각광을 받게 되면서 그렇죠. 또는 지난주에서도 뭐 각 분야별로 섹터별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는 것이 좀 나왔어요. 지금 하늘색이 보게 되면 지난주 한 주간 자 어떤 자금 흐름을 보였는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지금 가장 뭐 자금 흐름이 좋았던 부분이 ETF 쪽이고 이미 소비재가 좋았습니다. 이미 소비재 쪽이 자금 흐름이 가장 좋았다. 섹터별로 보게 되면.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지난주에서는 그래도 뭐 괜찮았다. 물론 4주 평균을 보게 되면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조금은 내려가긴 했습니다. 좀 많이 내려가긴 했지만 4주 평균에 대비해서 많이 오른 섹터를 보게 되면 헬스케어가 많이 늘었습니다. 헬스케어가 많이 늘고 금융주가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이미 소비재 쪽이 소폭 또 느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지난 4주 동안의 시장의 반응, 움직임은 이렇게 3개의 sek터에서 큰 흐름이 보였다. 그리고 테크, 기술주에서는 크게 많이 빠졌어요. 지난 4주 평균보다 크게 많이 빠지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물론 이게 지난주 한 주기 때문에 이게 지난 한 주가 앞으로의 뭐 트렌드를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이런 자금 흐름이 있었구나 정도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최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시장 부양책 또 추가 부양책이 또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계속 쏟아지고 나오고 있는데, 역대 두 번째로 큰 신흥국 시장 주간 단위 자금 유입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10년을 보시게 되면 물론 이제 중국발 자금 유입이 가장 크겠죠. 가장 컸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 부양책은 조금 모멘텀이 지금의 이제 자금 유입을 봤을 때 모멘텀이 조금 더 살아있지 않겠느냐. 물론 어제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
지수가 크게 빠졌습니다. ETF. 그러니까 중국 주식을 추종하는 ETF가 크게 빠졌었어요. 크게 빠졌었는데 자, 오늘도 뭐 일부 조정을 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하지만 여기서 끝날까라고 봤을 때 또는 추가적인 부양책이 뭐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고 또 경제 성장률 5%를 사수하라라는 뭐 여러 이제 중국 당국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어떤 부양책들이 추가적으로 또는 그 부양책이 중국 경제를 어떻게 또 살릴지가 앞으로 우리가 또 봐야 될 관건이 아닐까, 그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미국 경기가 너무 좋습니다. 정말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우를 보게 되면 3분기가 지금 3.2%를 또 이번에 경제 지표로서 발표가 나왔는데 정말 뭐 엄청난 성장을 보이고 있는 미국이다. 예,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앞으로 3분기도 좀 기대가 되는 3분기 실적 발표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일부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강하다. 예, 요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미국 경기가 엄청 지금 진짜 몇 주 전만 해도 그리고 8월에도 9월에도 한 번씩 뭐 침체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고용 데이터가 좀 꺾였었잖아요. 네. GDP를 보면 여전히 강하다라고 하고 또 중간중간에 최근에 그 사상치 효과의 배경은 경기 좋은데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안 멈춰요. 그렇죠. 우리 그래서 금리 인하 안 할 거야라는 그런 연준의 스탠스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시장은 와, 우리 지금 약간 일석이조인데 약간 도랑치고 가재 잡고까지 되겠는데, 그러니까 네. 경기도 좋고 금리 인하도 되고 다 되겠는데, 다 되는 거죠. 이런 기대감을 시장이 좀 반영을 하면서 계속해서 맞아요. 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오늘의 데이터 중에서 파이퍼 샌들러에서 데이터로 나온 돼 있네요. 네, 이슈예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도 네. 이것도. 데이터죠, 뭐. 이거 네, 예. 퍼센테이지가 나오는 거니까. 맞아요. 우리가 항상 그 10대들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되게 항상 매출도 좋고 매출 좋죠. 이슈를 받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뭘 제일 좋아해요? 예전에 막 애플, 나이키 막 이런 거 나왔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나이키는 거의 뭐 부동의 1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요? 여전히 1위입니다. 나이키가 1위인데 그 1위를 선호하는 비중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번에. 하지만 너무나도 압도적인 1위였기 때문에 그 비중이 줄더라도 여전히 뭐 순위권을 보게 되면 1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이퍼 샌들러에서 10대들에게 물어보는 선호 브랜드 설문조사가 매년 이렇게 나오는데요. 매년 이제 가을쯤에 뭐 보통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어떠한 뭐 브랜드들 각 분야별로 있었는지 한번 빠르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선호 브랜드 설문조사에 있어서는 13,500명의 10대들이 설문조사에 응했고 전체 미국으로 봤을 때는 47개 주에서 이 설문조사에 응했다. 그래서 뭐 남녀 비중도 뭐 거의 비슷하게 또 이렇게 되어 있었고 각 지역별로도 뭐 일부 뭐 동일하게 비슷한 그런 비중으로 또 응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뷰티와 의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티 쪽은 가장 우리가 또 젊은 친구들이 선호하는 게 엘프 뷰티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이제 가격도 좀 저렴하고 이제 10대들을 겨냥한 타겟층을 10대들을 겨냥한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전히 35% 정도의 선호도가 거의 뭐 압도적이죠. 예, 그래서 1위를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 레어 뷰티라는 그러한 브랜드가 10%로 2위를 차지했고요. 메이벨라인? 네, 저도 뭐 처음 봤는데 이러한 기업이 이제 7%를 차지하는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엘프가 그래도 여전히 압도적인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너 결국에는 이 뷰티를 어디서 너는 구매를 하니? 라고 했을 때 세포라가 36%로 1위, 울타가 27%로 2위, 타겟이 13%로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포라, 울타가 그래도 뭐 절반 이상 되는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류와 신발을 한번 보게 되면 어디서 가장 뭐 너는 쇼핑을 하냐? 웹사이트에서 하면 뭐 당연히 아마존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쉰, 세 번째가 나이키. 예, 이런 순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여전히 지금 나이키가 그래도 의류에 있어가지고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10대들한텐. 자, 근데 이 부분이 사실 과거에는요. 지금 이번에 33%를 기록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65%, 70%였습니다. 이 나이키가. 예, 그래서 거의 뭐 2위와는 뭐 거의 뭐 비교할 필요가 없는 정도의 거의 압도적인 1위를 좀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의류에 있어가지고도 많이 좀 빠졌다. 신발에 있어서도 거의 70% 가까운 부분이 1위를 차지했었는데 이번 나이키가 57%로 또
조금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2위 아디다스가 조금은 반등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컨버스 7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에서는 코치, 루이비통, 룰루레몬의 순으로 코치가 2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의류와 또 신발 관련된 브랜드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테크, 소셜미디어와 음식도 한번 보게 되면 많은 많은 10대들이 많은 10대들이 넷플릭스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30%. 유튜브보다 넷플릭스를 더 많이 네. 봐요? 그리고 유튜브 TV가 27%입니다. 이거 네. 약간 의외인데요? 그죠. 그래서 넷플릭스를 최근에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다. 뭐 흑백 요리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아니 미국인데요?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좀 의외였는데 미국의 10대들이 저는 인스타그램을 좀 더 많이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틱톡이 39%로 가장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이 32%를 또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소셜 미디어도 어느 소셜 미디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제 음식에 관련해서도 칙필라 이게 17% 체인 레스토랑에서 가장 선호하는 이 기업이다. 그리고 맥도날드, 치폴레가 또 동일하게 11%로 동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너지 드링크가 몬스터, 레드불, 셀시우스 순으로 1, 2, 3위가 또 이렇게 순위가 정해졌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보는데 제가 조금은 보면서 의아하거나 조금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된 부분만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 전년 대비해서 나이키 선호도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요, 뉴발란스 선호도가 상승했어요. 특히나.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디다스 선호도가 상승했습니다. 예, 그래서 남자는 뉴발란스를 더 신발 쪽에서 또는 의류 이쪽으로 해서 더 많은 선호도가 좀 상승했다. 뷰티 분야는 스킨케어 빼고 전 분야 모두 성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대들 같은 경우에는 커피나 탄산음료보다는 에너지 음료를 훨씬 선호하는 모습. 그리고 10대들의 17%는 로블록스를 단 한 번도 플레이한 적이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었고, 그리고 많은 10대들이 또 많이 이용을 하는 서비스 중에 두 서비스인데, 우버, 그리고 음식 배달 서비스 도어대시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대들의 거의 30%가 애플 인텔리전스 덕분에 향후 6개월 내에 애플의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라는 그런 설문조사에 또 응했기 때문에요. 지금 10대들의 30%가 앞으로 애플 인텔리전스가 나오게 되면은 내 기기를 변경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앞으로 향후 애플 주가 또는 애플의 어떠한 이제 업그레이드 사이클에 영향을 주는지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저는 넷플릭스 유튜브 요게 예. 궁금해요. 바뀐 건지 아니면은 원래 넷플릭스가 1등이었는지가 궁금한데 혹시 여러분들 데이터 자주 보시는 분 아시는 분 있으시면은 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래서 최근에 넷플릭스의 주가가 올해 한 3분기도 그렇고 좀 좋았잖아요. 또 사상 최고치 다시 경신하고 그래서 그랬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 얻을 때 여러분들 이제 주요한 뭐 소비를 하는 그런 많은 소비를 하는 계층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항상 요 10대들이 이용을 하는 그런 플랫폼이나 관련한 브랜드가 각광을 받고 결국에는 매출에 그게 또 영향을 상당히 미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있어요 혹시 과거 데이터가? 아니요. 아니 뭐 열심히 보시길래 네. 잠깐 있는지 체크를 알고. 해봤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9월 FOMC 의사록 공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게 있었나요? 뭐 그렇게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뭐 많은 의원들이 당연히 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뭐 25bp냐 50bp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자, 그래서 9월 FOMC 의사록 공개에 따라서 사실 뭐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늘 소폭 상승은 했는데 뭐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뭐 10년 국채 금리가 조금 움직였다 뭐 이러한 이야기도 좀 나오긴 했는데요. 뭐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결정에 있어서 과반수가 50bp 금리 인하를 지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위원은 점진적인 접근을 위해서 25bp 인하를 선호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고, 자, 모든 참가자가 금리 인하에 동의를 했다. 자,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리스크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인플레이션의 상방 리스크는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고용에 대한 하방 리스크는 좀 증가했다. 그러니까 고용시장 지표를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주시를 해야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비농업 고용 지수에 대해서 시장에서 뭐 많은 관심이 있었고, 자, 이번에 예상치보다 또 크게 상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FOMC에서는 좀 이 부분도 아마 또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고용에 대한 리스크 어느 정도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뭐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 이번에 태풍에 따라서 또 일부
고용 지표가 또 약간의 좀 변동성이 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2024년 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좀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노동시장 데이터의 약세가 하향 조정에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FOMC에 나왔었고, 대차 대조표 같은 경우에도 대차 대조표 감소가 당분간은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데에 많은 위원들이 동의를 했다 이렇게 나왔고, 더 추가적인 인사이트를 보게 되면 경제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경제 데이터에 의존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결정이 앞으로 어떤 금리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사정 설정된 코스가 아닌 리스크와 데이터 기반에 의해서 또 의사가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데이터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그 데이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사결정이 나온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뭐 지속적으로 우리가 매크로 지표, 특히나 경제 지표에 조금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 금리 정책도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네. 그래서 가이던스가 또 기업별로 어떻게 나오는지 따라서 또 주가가 많이 유동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FOMC 이제 앞으로 올해 FOMC는 과연 어떻게 결정이 될지, 그리고 또 대선을 바로 이제 지나고 나서 금리 결정이 내려지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그만큼의 수치가 내려가게 될지, 사실 우리가 9월에도 50pp 인하에 대해서 정말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번 계속해서 나오는 소식을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그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도 과거 금리 인하가 과감하게 좀 진행이 되면 네. 좀 튀어오르는 현상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자체가. 네. 자, 그래서 뭐 과거 사실 뭐 1970년대를 보게 되면은 뭐 약간의 뭐 낙타등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올 정도로 뭐 많은 이야기 좀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돼서 네. 이번에 금리 인하 이후에 또 인플레이션이 뭐 감소했다 해서 우리가 당연히 뭐 물가 지표를 안 본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어느 정도 물가 지표도 뭐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 최근에 중소형주에 조금은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뭘 최근에 해요? 뭐 이렇게 또 지금 얘기해야 묻어가는. 예. 박러셀 된 지가 언젠데 지금 그래? 최근에 해요. 예. 작년 말부터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는 그 관심 종목 보면 전부 다 작은 종목들이 많아요. 지금 작은 거 좋아해요? 작은 거? 지금은 좀 작은 거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뭐 그런데 뭐 최근이라고 거짓말 하시네. 예. 자, 그래서 나중에 네. 뭐 기회가 되면 한번 어떤 종목들이 저는 더 보고 있는지 네. 시간이 되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희재님께서 데이터를 올려주셨어요. 아까 전에 제가 그 10대들이 선호하는 그 영상 플랫폼 중에서 넷플릭스가 30%였고 그 다음 유튜브였잖아요. 근데 예. 작년에는 유튜브가 29.1%로 1위였고 넷플릭스가 28.7%였대요. 점유율이 올라간 거예요. 점유율 올라갔구나. 진짜 신기하네. 예. 10대들이 넷플릭스에서 뭐 보죠? 뭐 볼까요? 모르겠네요. 많이 보지 않을까요, 이것저것? 아니 근데 유튜브가 네. 더 뭔가 되게 뭐랄까 자극적이고 짧고 뭐 이런 쇼폼도 많고 막 이러니까 점유율이 더 올라갈 법한데 한데 그게 넷플릭스로 간다니 뭘 보는지 그러니까요. 실제로 선호하는 그 콘텐츠 뭐 그런 데이터도 있으면은 너무 근데 사실 좋을 것 과거 같은데.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보다 넷플릭스를 선호하는 것보다 과거에 많은 OTT 시장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하다가 네. 넷플릭스로 조금 몰리는 게 아닐까. 뭐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를 이용했던 분들, 뭐 훌루 TV나 뭐 이런 쪽에 있었던 이 유입 네. 자체가 약간 넷플릭스 쪽으로 옮겨가면서 상대적으로 뭐 일부 그러니까 유튜브보다는 조금 점유율이 높아지는 네. 비중이 높아지는 그러한 부분을 지금 나타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거는 약간 분산이 됐다가 네. 최근에 넷플릭스로 좀 몰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럼 넷플릭스를 한번 계속 좀 눈여겨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디데이를 하루 앞두고 있는 로보택시 요거 약간 스물스물 로보택시.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로보택시 뭐 지난
주에도 지난번에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지만은 사이버캡이라는 로보택시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질 것이고, 하지만 FSD에 대한 어느 정도까지 왔는가 기술력 자체가 그 부분이 아마 시장에서는 더 큰 관심을 좀 가질 것 같은데, 일단 블룸버그에서 이번에 나온 기사 업데이트가 된 로보택시 전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망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발표가 나옵니다. 10월 10일 뭐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뭐 굳이 이걸 우리가 막 봐야 되나 뭐 그럴 필요 없는데,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 미리 우리가 좀 알고 이번에 로보택시를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테슬라가 버터플라이 윙 도어와 2개의 좌석을 갖춘 특수 제작된 로보택시 사이버캡을 아마 이번에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좀 다른,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로보택시와는 조금은 어떤 모양이 이제 조금은 시뮬레이션으로 머리에 그려지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왔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 CEO가 세미트럭에 FSD 기능을 우리가 더 넣겠다. 자, 이러한 부분이 좀 나왔어요. 하지만 라이브 데모는 좀 없을 것이다. 일부 네. 이제 실질적으로 FSD가 어떻게 작동되고 어떻게 가는지 그런 데모는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벤트는 비공영 도로에서 개최가 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고, 네. 테슬라가 아직 캘리포니아에서 필요한 배치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이벤트가 비공영 도로에서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런 도로에서 아닌 그 다른 그 외에서 아마 이러한 부분이 좀 진행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어찌 보면 조금은 또 실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쓰고 있는, 미국 국민들이 쓰고 있는 그런 도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렇지 않은 비공용에서 쓰다 보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그럼 공용도로에서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아나? 그렇죠. 예, 뭐 이러한 의견들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로보택시 서비스가 우버와 AMB를 혼합한 형태처럼 운영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소유주가, 내가 테슬라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인데 내가 안 쓸 때는 이 차량을 빌려주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에어비앤비처럼. 예, 그래서 아마 우버와 에어비앤비 혼합된 어떠한 운영 시스템을 가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시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내년부터 생산될 휴머노이드 로봇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할 그러한 가능성이 좀 크다. 자, 그래서 로보택시뿐만 아니라 오히려,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 보면 아시겠지만 위 로봇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도 로보택시와 어느 정도의 결합 또는 어느 정도의 어떤 상관관계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로보택시 개발에 집중하고 있지만 더 저렴한 자동차 모델에 대한 주요 발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델 2 생산에 대해서 사실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렴한 자동차 나와줘야 또 중국의 전기차와의 경쟁 구도에서 테슬라가 다시 우위를 점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이러한 저렴한 자동차 모델에 대해서는 특히나 뭐 모델 2나 뭐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런 주요 발표가 없을 것으로 또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 일단 FSD에 대한 기술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왔는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휴머노이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예상을 하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뭐 공개를 할지, 좀 앞으로 가이던스가 정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로보택시 운영 서비스 시스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들일지, 또는 상용화가 언제부터 될지, 네.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오늘 10월 10일 날 테슬라 로보택시가 어떻게 나올지 같이 또 보시면, 라이브로 보시면 또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몇 시에 할까요? 제가 시간대를 못 봤네요. 이게 네. 테슬라 낮 시간이라고 낮 시간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낮 시간이라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스튜디오에서 그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뭐 엄청 되게 영화처럼 보여줄 예정인지 여러 가지 지금 추측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우리는 그 상용화에 대한 뭔가 상용화. 시그널을 확실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 내용을 아마 저희가 내일 혹은 모레는 토요일이군요. 내일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시간을 잘 몰라가지고 네. 한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끝나고 나서 바로 뭔가 지금 저희가 방송할 때 시간에 내용들이 많이 전달될 것 같으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가의 뉴스레터 함께했고요. 네. YMG 박종훈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차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